꽃님이님들,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좋아요와 신규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가 꽃길 빨리빨리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기분 좋아지게 눌러주세요. 나이가 들면 75세 넘으면 다 비슷하게 힘들다는 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5세 넘으면 다 비슷하게 힘들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꽃님이 분들의 건강과 웃음이 많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닌 여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서연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후 자립과 고령, 생활 연구를 해온 박사 이서연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80이 넘어도 어떤 분은 여전히 혼자 집을 관리하며 웃고 지내시는데 어떤 분은 75세부터 요양원 신세를 지시더군요. 이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건강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운명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준비된 삶이냐, 그냥 흘러가는 삶이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85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밥 지어 드시고 친구 만나러 나가시고 취미 생활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이 6가지를 지금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존엄하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준비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한번 뵈었던 78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혼자 사시는데 정말 밝은 얼굴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30분 걷기를 하시고 오후에는 음악 들으시면서 글도 쓰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드니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외로움이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대신 나를 챙기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다루는 법을 배우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박정수님은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지키시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키우셨던 겁니다. 반면에 76세 이모영님은 계단에서 한 번 넘어지신 후로 거의 밖에 나가지 않게 되셨어요. 몸의 자립을 잃으니까 마음의 자립도 함께 무너지시더라고요. 집안에만 계시니 우울감도 커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진짜 핵심 습관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몸의 자립입니다. 이게 정말 노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노후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75세 이후에도 자립 능력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80세 정영호님은 매일 30분씩 스트레칭하고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아직도 직접 시장 다니시면서 장 보시고 요리하시고 그러십니다. 정영호님이 하시는 운동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30분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팔굽혀펴기 5회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평지 중심으로 걷고 보행기나 지팡이가 필요하시면 꼭 안전하게 사용하시고요.
넘어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몸을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시간을 가지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혼자 있는 힘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후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실 수도 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요. 그럴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노후에 강합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독감 조절 능력이 높은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32%나 높았다고 해요. 고독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루는 법을 배우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77세 이순자님은 매일 혼자 차 한 잔 마시시면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 시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신다고 해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더랍니다. 이순자님은 그 습관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차 마시거나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의미한 텔레비전 시청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시나요? 세 번째는 생활 자립 환경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집 구조가 요양원 대신 내 집을 지켜준다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시력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낙상사고의 65%가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밖에서보다 집안에서 더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79세 김태수님은 화장실 손잡이를 설치한 후로 넘어짐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으셨대요. 전에는 1년에 2~3번씩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손잡이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김태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걸 진작할 걸 그랬다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센서 등 설치부터 시작하세요. 고가의 리모델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해요. 몇만 원이면 되는 물건들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집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한번 둘러보세요. 네 번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의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금액보다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핵심입니다. 한국금융복지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정 통제력을 가진 고령자의 정신건강지수가 40%나 높았다고 해요. 내 돈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신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81세 노경자님은 가계부를 쓰면서 불안감을 크게 줄이셨다고 해요. 처음엔 왜 가계부를 써야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쓸데없는 곳에 돈 나가는 것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곳에만 쓰게 되더랍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달 고정 지출을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성 전화는 즉시 차단하시고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시고 쓸데없는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원금 보장한다는 광고, 이런 거 100% 의심하세요. 노후 자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내 통장과 카드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정리입니다. 삶의 마무리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히려 정신적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일본 노년심리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죽음 수용도가 높은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45%나 낮았다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데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80세 윤복희님은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가족들한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적어두셨대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없고
윤복희님도 마음이 정말 편하시대요. 걱정거리가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랍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연명의향서도 작성하시고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정리하시고 가족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에게 미루지 마세요. 건강할 때 직접 기록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족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째이자 마지막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서운한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와 서운함을 흘려보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감정 조절력이 높은 어르신들의 수면 질이 25%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잠도 잘 자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82세 박은자님은 화는 하루만 내고 있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화가 나면 그날 하루는 마음껏 화내신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화를 다 흘려보내신다고 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하니까 되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병이 사라지더랍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사일기 3줄만 쓰세요. 하루 5분 호흡 명상하시고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지는 마세요. 단 하루만 허용하고 그 다음 날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6가지가 바로 요양원 없이 혼자 잘 사는 노후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 단계별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루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루틴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결정한다는 거 아시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스트레칭 10분 하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팔을 쭉쭉 펴고 다리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몸을 깨워주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산책을 나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요. 꼭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 30분 자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30분만 딱 자는 겁니다. 타이머 맞춰놓고 자시면 돼요. 낮잠은 오후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오후 3시쯤에는 감사일기를 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뭐든지 좋아요. 이 습관이 마음을 정말 편하게 해줍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명상 5분 하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시면 돼요. 들숨 날숨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불면증이 심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지역복지센터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익숙해지면 다음 걸 추가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연결도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나 이웃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73세 최영란님은 일주일에 2번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니세요. 처음엔 혼자 가기 싫으셨대요.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고 정말 재미있더래요. 지금은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랍니다. 사회적 연결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는 것,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고립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위험도 커져요. 그러니까 꼭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세요.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양 부족이 되면 모든 게 무너져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이런 거요. 채소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적당히 드세요. 그런데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는 마시고요. 물도 하루에 6잔 이상 마시세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물은 꼭 마셔야 해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시고 혈압, 혈당 같은 기본적인 건 자주 체크하세요. 작은 이상 신호를 빨리 발견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약 관리도 중요합니다.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세요.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해 두시면 편해요. 그리고 약이 너무 많다 싶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꼭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손을 쓰고 머리를 쓰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6세 강민수님은 70세에 처음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악보도 못 보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간단한 곡은 연주하세요. 강민수님이 하신 말씀이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셨어요. 내일 아침 어떤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바로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6가지 핵심 습관 기억하시죠? 몸의 자립, 혼자 있는 힘, 안전한 환경, 경제적 자립, 마음의 정리,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노후의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생활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달라집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죠? 늙으면 다 힘들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요양원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늙어도 준비하면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요양원이 운명처럼 다가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75세부터 몸이 약해지고 혼자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집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85세가 되어도 혼자 집을 관리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갑니다. 취미생활 즐기고 웃으면서 지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마음도 평온합니다.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당당하게 삽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이 자립의 시작이에요. 불행한 노후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힘드시면 5분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쉽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령기 낙상사고를 90% 줄이는 집안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낙상사고는 노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고거든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꼭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존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